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지난 7일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추가 발표된 이 3기 신도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의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 7일 3기 추가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추가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원래는 처음에 발표할 때 그 고양시하고 하남하고 광명이 있었어요. 그 발표한다고 그때 국토부 장관 얘기하다가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광명이 싹 들어갔다가 고양도 싹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발표할 때는 그 남양주, 하남, 그리고 과천,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 이렇게 4개가 발표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국토부에서는 30만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30만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목표하에 이번에 추가로 2개를 또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국가가 알리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깨알 팁으로 국가가 이제 어떤 정보를 내줄 때 어떻게 찾는지 그 관련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3기 신도시 자료 찾는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자, 일단은 제 유튜브 여기 구독 아시죠? 구독 누르시고 자, 일단 네이버 가셔서 우리가 제일 검색 많이 하는 게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로 딱 들어가시면 자 molit.go.kr인데 여기 들어가면 일단 항상 이 화면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친숙해지지 못한 이유가 이게 별로 이렇게 누르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림마당이라고 있는데 알림마당, 뉴스, 국민마당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거의 여기 뉴스 파트에 있어요. 뉴스 파트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도자료라고 있어요.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보도자료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 게 전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961번에 수도권 주택 30만, 이 30만 원에 꽂혀가지고 이 공급방안 3차 신규 택지 주택 추진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자, 5월 7일자 제 3차 신규 주택 추진 계획 11만 원 마지막으로 해서 30만 원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라고 일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4명의 MOU 체결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한글 파일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PDF 파일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이거 한번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인데 자, 일단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방안에서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에서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다. 자, 추진 배경, 발표지가 어디다, 그리고 이번에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지구인데, 자, 일단 여기 꽂혔어, 이거. 30만 호 공급 계획 발표. 예, 꽂혔어, 이거. 이걸 바꾸질 않아요, 이거. 예. 빨간 색깔로 할까, 이거? 유독 3자에 치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발표할 때, 일단 왜 수도권 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으세요? 서울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서울시 집값을 좀 안정시키려고 공급을 수도권 지역 옆에 공급을 늘려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빼겠다는 뜻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30만 원을 빼면 30만 가구가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수요를 줄이겠다.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30만 원 공급계획 9.13 대책 때 나온 거거든요. 9.13 대책 때 나왔다가 그때 1차로 9월 21일 날 며칠 안 있다가 여기 3만 5천. 그리고 2차로 요게 12월 19일 날 그때 발표됐던 남양주 왕숙하고 요거 인천 계양 세 곳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15만 해가지고 더하면 18만에다 19만이잖아요. 네네. 19만인데 이번에 30만을 맞춰야 되니까 11만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11만을 맞추려고 이번에 다시 3차 발표한 게 11만 호 있죠. 11만 호 입지 확정을 한 게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2곳 외에 이곳에만 여기가 2개만 더해서 5만 8천 가구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직도 5만 2천 호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3차 발표, 2차 발표하고 중소규모가 또 있어요. 그래서 5만 2천 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공유지, 유휴지해가지고 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구가 고양 창릉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예요. 보세요. 네. 딱 봤을 때 이번에 파란 색깔이 12월 달에 말했던 남양주는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남지구, 그리고 과천도 있었는데 과천, 그리고 이제 여기 인천 계양 있는데 여기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이 이제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서쪽이 너무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좀 이루겠다 해가지고 고양시 쪽하고 부천인데 원래 광명에 하겠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났었다가 광명에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할까봐 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천을 조금 더 늘린 거고 그리고 이제 고양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산 바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지. 무엇보다 이 고양 창릉지구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밀접한 지역에 접근해 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그 고양시의 일산이다, 뭐 파주다 이쪽이 많이 죽는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주 여기 운정 살잖아요. 제가 잠실하고 여기 왔다리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발표 딱 나는 순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 솔직히 나도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제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나마 이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던 게 일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산에서 통행을 하면서 갔는데 일산도 상당히 또 멀어요. 강남권에서는. 근데 이 중간에 여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다 보면은 일산으로 갈 수요가 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일산에 있던 수요자는 여기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빨대 효과처럼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일산에 있던 아파트들이 지금 이게 언제 입주했냐면 92년도 입주했어요. 92년도니까 지금 3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여기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 있을 곳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자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 살다 보면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집값이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 분당하고 고양하고 같이 분양을 했거든요. 네네네. 같이 분양할 당시에 작년도 그 분양 가격 올라간 거 보시면 아파트 평당 올라간 게 평당 여기가 8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일산 오히려 평당 60만 원인가 올랐어요. 안 그래도 그 일산이랑 분당이 같은 시점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 그 고양 창릉지구로 인해서 더 떨어지게 생겼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그 대표님의 생각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네네.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 중소규모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 뭐 어떤 지역은 20% 늦겠다, 30% 늦겠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차에서 이제 쭉 넣는 가구수인데 900호, 60호, 뭐 30호 늦겠다 해서 다 해서 이제 30만 맞췄어. 이거 대단하더라. 숫자 딱 30만 맞췄더라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개발 방향은 일단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가 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스타트업 육성하고 창업 지원하는 도시 만들겠다. 자녀 키우고 좋고 또는 이제 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겠다. 그래서 전문가 지자체 함께 만드는 도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자체가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 신도시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고향이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창릉동, 용두동, 화정동 일원인데 면적이 246만 평이면 신도시급 치고는 되게 큰 편이에요. 100만 평 이상이어야지 신도시라고 하는데 거의 뭐 2.5배니까. 그래서 개발 구상안은 이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곡역이거든요. 대곡역이고 이쪽 라인이 이제 이렇게 구부러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일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덕양구라고 있어요. 덕양구 쪽에 있는 이 원흥지구, 삼성지구, 여기 기존에 있던 뭐 삼성역, 여기서 원흥역, 원당, 화정역, 대곡역 있는 3호선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 밑에 보면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어떤 개발 제한 구역 같은 땅들이 있는데 거기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치가 여기 지역이 가만히 보면 교통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교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양시청에서부터 대곡역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세전역이라고 있어요. 세전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전역에서 저기 서울대까지 가는 또 이제 서부선이 또 연결이 돼요. 그 라인에 가는
전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명 고양선이라고 합니다. 고양선. 그러니까 일단은 신도시가 될 때는 지하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지구 안에 3개의 역이 들어가요. 3개 역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일산하면은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도시죠? 일산 신도시 다음에 호수공원. 근데 여기다가 또 만든다는 거예요. B 지역이 호수공원을 여기다 또 조성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도시숲을 여기 A 지역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족 시설을 도입한다는 게 여기 보라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 색깔이 이제 공원이고, 그다음에 노란 색깔이 주거용지인데 이게 주거용지다. 그러니까 주거용지 넣으면서 일자리도 넣고 그리고 공원 녹지를 만들겠다가 현재 여기 고양 창릉지구 계획인데, 여기 이제 자족용지라고 해서 전철역 주변에 교통 넣게, 그리고 스타트 기업을 갖던 기업 성장을 위해서 이제 기업도 넣겠다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4개 권역에 대해서 뭐 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같은 거 넣겠다. 뭐 계획 아니니까. 근데 이게 교통계획 아닌데 아까 말했던 이 고양시청에서 대곡역까지 이뤄가는 요렇게 가는 라인이 아까 전에 고양선이라는 거예요. 노란 색깔 여기가 이제 고양 창릉지구예요. 여기가 원흥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지금 다 개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일산 신도시에 있던 모든 기능이 여기로 다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서울로 근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 사람들이 제일 일산을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술 먹으면 일산 가는 애들은 이미 1시간 전에 가요. 일산에 사는 애들은 일찍 가야 되거든. 근데 분당 사는 애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강남에서 분당 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통편이 좋지 않았는데 GTX라는 게 들어가는 바람에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2024년 완공인데 그 23년에 지금 착공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산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만약에 좀 줄이겠다 그러면 서울의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 옆에다가 공급량을 늘리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지? 호랑이 굴을 들어가야 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줘놓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공급량은 여기 늘었지만 그래도 수요자는 서울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다 공급을 해줘야 가격이 떨어지지 여기다 공급한다고 해서 여기 가격이 이 집 가격을 평탄화시키진 않거든요. 이게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서울 집값이 떨어졌으면 지금까지 서울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진 적이 없잖아. 결론은 3개를 한다 해도 서울 집값은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서울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투자자 입장이라면 신도시의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고 서울에 사는 게 맞아요. 맞는 건데 거주하는 목적이라면 신도시가 좋을 수는 있어요. 이 GTX 타고 오면은 여기까지 오면 한 40분? 35분? 이 정도 선이니까 그나마 GTX가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중간에 이 고양시 일산하고 여기 파주 사이에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축역 여기 있죠. 서울흥이라고 되는 여기가 이제 현재 창릉지구예요. 원흥역 밑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덕양구인데 여기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바로 서울 인근 바로 서울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딱 보면은 이게 서울이지 뭐 이게 그죠? 어떻게 보면 일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서울과 일산을 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또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치. 예, 내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자 여기서 이게 중심부라고 그러면 이 주변의 집값이 비쌀 거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집값이 비쌀 건데 근데 여기 신도시가 생겼으니 얘가 분양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일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많을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로 옮겨 탈 거란 말이에요. 옮겨 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수요자가 일로 가고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 그럼 당연히 일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슬슬 기존에 있던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산 쪽은 조금 가격이 하락 예정이니까 미리 던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다만 또 호재라는 게 있어요. 일산 이쪽에 보면 개발 계획 보시면 장항지구라고 해서 또 여기 공공주택 지구가 있고요. 한류 도시개발구에서 K월드라고 해서 있고 1전 시장, 2전 시장, 3전 시장 개발 계획이 있고 여기 송포동하고 대하마라고 그리고 이제 장항동이라고 해서 DJS라고 또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여기 농업 진흥 지역인데 여기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산이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산도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쪽은 이제 그 방송 라인이라고 해서 EBS, JTBC 뭐 이런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자족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개발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 호재가 있으나 여기 약재가 들어와 버렸잖아. 여기. 응? 일산의 옆에 여기가 이제 덕양구예요. 여기가 신도시가 얘랑 똑같은 놈이 여기 가로막아 버리면 이제 누가 저까지 가겠냐. 서울에서 갖고 온데 여긴데. 그러니까 당연히 집 가격은 올라갈 확률보다는 뭐 조정되거나 좀 약간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상승할 여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거주하는 게 낫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투자 겸 어떤 거주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뛰들고 결사 반대를 해야죠. 청와대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지금 그 고향 창릉지구 쪽을 보면 이렇고요. 그럼 부천 대장지구 쪽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자면 부천 대장지구도 또 인천 서구 쪽에 예.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치. 일단 부천 하면은 느낌이 아직까지는 조금 열악한 동네거든요. 부천이. 그래서 대장동, 오정동도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게 그 인천 계양을 묶으면서 바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인천 계양지구예요. 계양지구고 여기가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장지구를 짓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대장지구, 여기가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마곡이에요. 그래서 인천 김포공항 주변으로 세 개의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데 현재 마곡이 서울이면 서울에 진입하는 라인에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원조성. 그래서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는 철도를 넣은 게 아니라 BRT를 넣었어요. SBRT라고. SBRT가 뭘 것 같으세요? B가 버스 약자예요. 급행버스예요. 급행버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라인에 지금 현재 SBRT라고 해서 요 위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 흰 색깔 1번 있죠. 1번. 1번이 여기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천 계양지구 통해가지고 이렇게 부천종합 운동장까지 간 거거든요. 우리 그때 예전에 제가 KTX, GTX 얘기할 때 부천종합 운동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아래역이라고 했던 데 있죠. 이게 GTX A 노선인데 네네네. 그 노선에 만나는 지역이고 여기 대곡 소사 가는 게 여기 이제 일로 가면 대곡 소사에서 우리 그 외곽 순환선 만나는 데거든요. 여기가 이쪽으로 고양시 쪽에. 그러니까 대곡역은 다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요게 철도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버스야. 나는 버스 진짜 싫어하는데 SBRT라고 보이죠 여기. 공항에서 이렇게까지 GTX B 개통할 때 부천종합 운동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포공항역에서 대곡소산을 만나는 부천종합 운동장 이거 다른 말로 그때 제가 말했던 당아래역 그쪽까지 이제 슈퍼 BRT라고 해서 그 버스인데 약간 광역 빠른 버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서울역까지 30분이라고 해놨고 여의도까지 25분 해놨는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이게 맞을지. 이게 철도라면 믿을 수 있는데 버스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영향을 또 받다 보니까 그죠? 이거는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SBRT부터 해서 이제 교통계획 체계인데 자 이건 이제 지도상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발표됐던 자 이게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이고 테크노밸리 신도시 요게 발표됐던 거였어요. 이게 12월달에 발표됐던 게 자 농업진흥지역이었던 애들인데 요게 이제 요 라인으로 이제 이번에 다시 발표가 된 거지. 3기로. 그러면 이제 여기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 해가지고 뒤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가겠다는 그 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 이제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서울에서 1km, 그러니까 마곡하고 바로 앞이야. 마곡 이번에 대장 계양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인천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인천이 겨우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엄청 물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쪽에. 인천 서구 쪽. 네네. 검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만 세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7만 세대 들어가고 여기 청나랑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또 져버리면 이 검단이 어떻게 될지 또 문제고 이쪽에 지금 현재 서구 쪽에 새로 개발 계획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입주 물량하고 이쪽에 입주 물량이 건드렸을 때 여기가 새로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 가까운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인천 쪽은 별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과연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게 맞았냐? 차라리 광명 쪽에다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는 게 맞는데 하도 뭐 옛날에
공공주택지구 했다가 안 하는 지역들이 많아서 이게 또 말이 나올까봐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든 게, 여기 고양시 여기 덕양구 이쪽에서 이게 이제 창릉지구잖아요. 근데 고양 서구 서구에 있던 그 국회의원이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 만들어 놨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찍겠어 나중에. 근데 나는 내가 국토부 장관이면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어주면 욕먹을 거 뻔한데 그걸 내가 굳이 이거 하겠냐 고민 많이 했을 거야. 네. 대신에 뭔가의 다른 이쪽이 일산이 무너지지 않은 뭔가 대치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이 호재가 많아서 대등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악재가 좀 더 많아서 일산은 약간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운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북한하고는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 그렇죠. 북한하고의 문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또 여기가 이제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되기 네. 때문에 얘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일산 파주 쪽은 당분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일산에 있는 집을 제가 그럼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이제 파주에 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냐 내가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투자자 목적이라 그러면 저는 이 집을 지금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때 가장 팔 수 있는 적기라는 게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옮겨가는 게 맞고 나는 그냥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저 일산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일산 사는 거 파주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전세로 돌리시고 그 전세로 돌려서 사시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갖고 서울 지역에 그래도 적은 평수의 집을 사시는 게 그래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다른 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 악재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정책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도 또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누군가 또 손가락질을 할 건데 저는 이 정책을 이미 발표를 한 거면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를 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GTX라는 호재도 있고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고 좌적도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 그러면 굳이 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에 동조해가지고 막 빨리 나도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악재가 있지만 호재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시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또 리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아파트는 또 어느 정도 또 가치가 또 올라가 분당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인데 나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난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역시 전문가다운 말씀이셨죠. 네, 여러분들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살 집으로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슬기로운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